일단 고소 절차에서 고소인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오해 3가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피해자고 고소인이라고 하면 경찰에서 무조건 내 편에서 어떤 사건 진행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내가 피해자 진술을 하러 갔는데 경찰이 나한테 까칠하게 행동하고 어떤 추가 증거를 내지 않으면 이게 사건 성립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혹시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그거에 관해서 되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어떤 한탄을 하시거나 이게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수사기관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은 어느 편도 들 수 없고 일단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전 판단을 한 후 이쪽 상대방도 불러서 그쪽에도 진술 기회를 주고 반박 기회를 다 준 다음에 사건 분석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피해자고 고소인이니까 오늘 내가 고소장을 내면 어떤 결론이 1, 2주 내에 늦어야 한 달 내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역시 큰 오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들고 가거나 출두를 해서 자, 고소장 여기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경찰이 이제 오셨냐 이러면서 이제 사건을 접수해서 고소 절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고소 사건이 경찰서에 많이 접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해도 담당 수사관이 되는 데만 해도 최소 며칠, 어떤 지역이나 사건 처리가 좀 누적되어 있는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개인 일정에 따라서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수십 건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급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에 대한 조사 일정도 막상 내가 고소장을 낸 지 2주, 3주 뒤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피고소인 진술도 보통 피고소인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조사 일정을 늦추고 싶어하고 아무래도 고소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변호사 상담도 받아야 되고 조사 일정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 받으세요 하고 연락을 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나오지를 절대 않습니다. 보통은 일주일 뒤, 2주일 뒤 좀 시간을 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도 경찰이 그 정도는 배려를 해주기 때문에 막상 내가 피해자로 어떤 누구를 고소했다 그래도 상대방 조사를 하는 데까지만 해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소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이 나오는 데만 해도 최소 석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이상이 소요될 때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제 오해 중 하나는 내가 피해자니까 내가 어떤 고소장만 제출해서 작성하면 경찰이 알아서 증거도 다 찾아주고 자료가 부족하면 이 부분을 보완하셔라, 어떤 자료를 내라, 어떤 게 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조언을 해주리라 예상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소 사건에서는 딱 누가 봐도 범죄 발생이 명확한 강력범죄급 사건이 아닌 이상에는 어떤 고소 사실에 대한 소명 책임은 모두 다 고소인 본인에게 있을 뿐입니다. 경찰이 어떤 점을 편 들어줄 리도 없고 자료들을 직접 찾아서 잘 정리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거에 대한 온전한 불이익, 그러니까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온다든지 고소장이 각하된다든지 부합되지 않게 써져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자료가 애초에 없다고 한다면 경찰 수사관이 고소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아예 어떤 양식이나 어떤 자료가 미비되어 있으니 일단 가져가서 보완해서 내라고 반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고소장을 경찰이 받고 사건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게 원칙일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려하면 안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보면 어떤 점이 부족하니까 보완해서 내라, 이걸 다시 가져가서 다시 접수하세요, 이게 고소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하기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경찰에서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기가 보완해서 양식에 맞게 해서 제출하면 언제든지 접수는 될 것입니다. 로펌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고소장은 당연히 저희가 만약에 그걸 반려된다고 하면 네, 역사에 남을, 변호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쓴 고소장이 반려된다고 하면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놀림을 받을 수준의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고소장이 반려될 일은 없고, 애초에 반려될 내용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의뢰인한테 이렇게 고소를 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것이니 이렇게는 안 된다 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 있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면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근데 보통 반성문은 아무래도 내 진심과 성의와 노력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한글이나 워드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보통 더 자필로 써야 됩니다. 아무래도 자필로 쓰게 되면 좀 정성이 담겨 보이고 노력한 성의가 더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자필로 반성문을 쓰시는데, 그렇다고 그럼 고소장도 자필로 쓰면 내 진심과 성의가 담겨 보이고 어떤 효과가 더 좋냐? 실상은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한
가능한 고소장은 한글이나 이제 워드로 타이핑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그걸 읽는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해가 빠를 수 있고 독해나 이런 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소장 서류 접수는 원칙상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해야 됩니다. 2020년도에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는 개인이 누구를 고소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내 선택에 따라서 검찰청으로 직고소를 할 수도 있었고 경찰서로 고소장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 2020년도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범죄 이런 사건을 제외하고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어떤 사적 고소라든지 일반적인 성범죄 이런 사건들 전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경찰서 민원실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됩니다. 고소사건에 관한 증거는 원칙적으로는 고소장에 한꺼번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소장은 간단하게 내놓고 내가 고소 보충서라든지 증거 제출서 형태로 추가 증거를 언제든 제출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는 현장에 증거들을 출력해서 가서 거기다가 수사관님한테 제출을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개인이 고소를 할 때는 나중에 그걸 수시로 제출하기도 어렵거니와 누락될 수 있으니 애초에 고소장에 어느 정도 자기가 첨부할 수 있는 자료 모두는 첨부하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고소 대리를 하면서 로펌의 전략에 따라서 일부러 증거를 나중에 까면서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소장과 간단한 서류만 내고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추가 증거를 내는 이런 전략을 취할 때라면 모르겠지만, 당사자 혼자 고소 대리를 할 때에는 나중에 내야지 하고 있다가는 아예 타이밍을 놓치고 불이익을 입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전하게는 그냥 고소장에다가 증거 자료를 낼 수 있는 거 다 첨부해서 내시고 나중에 생각나시거나 이제 확보되면 그때 추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고소대리 변호사 조력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해서 고소장 작성부터 모두 대행을 해드릴 수 있고, 고소장 제출을 로펌에서 대행해 드리면 물론이고, 앞으로 경찰, 검찰, 차후 어디 법원으로부터 오는 고소인 우편물 송달 주소도 모두 다 로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될 때 당연히 고소대리 변호사니까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받을 어떤 권한도 생길 수 있으니 조사 때 동행을 해드릴 수 있고, 이제 고소장만 내면 고소대리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하든 자기가 혼자 대응을 하든 이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반박을 해올 테니까 상대방이 어떤 자료를 내느냐에 따라 저희는 어떤 고소사실에 관한 보충 의견서를 낸다든지 추가 증거자료 제출서를 낸다든지, 가령 수사관이 이런 점이 궁금한데 어떤 자료를 추가로 내주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낼 수 있고, 양측이 동의한다는 전제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대질 조사도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동행해서 그 현장에서 어떤 불리한 상황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변호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인의 애초 목적인 상대방 기소와 처벌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는 변호사가 있고 나는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측에서는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어떤 법리적인 대처를 통해 내 고소 사실을 반박해 올 것인데, 이때 내가 재반박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나 역시도 고소대리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고소장 작성과 제출 이후의 절차에 관해 전반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